자, 문제 16번. 도폭선의 심약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도폭선의 심약. 우리가 도폭선은 뭐예요? 제1종,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제2종이 있죠? 우리가 제1종 도폭선, 제2종 도폭선 하죠. 우리가 제1종 도폭선은 우리가 그 T 도폭선, 맞는가요? TNT, T 도폭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PA 도폭선. 그러니까 T 도폭선은 TNT 심약을, 그 다음에 PA 도폭선은 뭐예요? 우리가 PA가 피클린산. 그죠? 우리가 일종 도폭선은 T 도폭선, PA 도폭선, TNT 심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PA 도폭선은 피클린산. 그러니까 제1종은 TNT하고 피클린산이죠. 그 다음에 제2종은 우리가 H 도폭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PA가 아니고 P 도폭선. 그죠? 공부했죠? H 도폭선, P 도폭선. 그러니까 H 도폭선은 우리가 헥소겐이 뭐예요? RDX죠? 헥소겐이 RDX입니다. H 도폭선은 헥소겐이고, 그 다음에 P 도폭선은 피클린산하고 펜트리트. 그죠? 펜트리트. 펜트리트는 뭐예요? PETN 이런 거예요? 펜트리트는 PETN. 그래서 우리가 도폭선은 제1종 도폭선과 제2 도폭선으로 구분되고, 제1종 도폭선은 T 도폭선, 심약은 TNT. 그 다음에 PA 도폭선, 요거는 피클린산. 제2종 도폭선은 H 도폭선하고 P 도폭선인데, H 도폭선은 헥소겐, P 도폭선은 우리가 펜트리트. 요거 같이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도폭선의 심약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 두리뭉실하게, 자, TNT는 제1종 T 도폭선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PETN이 아니고 우리가 펜트리트, PENT. 자, 펜트리트는 뭐예요? 우리가 P 도폭선, 제2종 도폭선에 펜트리트 심약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내홍은 HgONC의 2죠. HgONC2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 내간에 뭐예요? 기폭약이죠. 내홍, 질환압 이런 건 다 기폭약이죠. 그 다음에 헥소겐은 우리가 제2종의 H 도폭선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걸로 보고 문제를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에 문제 17번. 문제 17번은, 자, 내홍 폭분. 우리가 내홍 폭분 그러면 비율이 있죠? 비율이 뭐예요? 내홍이 몇 퍼센트? 80%.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염소산 칼륨이죠? 염소산 칼륨이죠. 염소산 칼륨이 몇 퍼센트? 20%. 일반적으로 80대 20이죠. 숫자 80대 20. 단 내홍 염소산 칼륨의 비율이다. 그럼 80대 20이니까 뭐예요? 1번 답이죠. 내홍 폭분은 내홍에다가 염소산 칼륨이 20%예요. 왜 내홍 폭분에 내홍에다 염소산 칼륨을 섞느냐? 20%를 왜 염소산 칼륨을 섞느냐 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요것도 3차 시험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요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죠. 그걸 할 때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내용의 폭발열을 높이기 위해서 위력을 세게 하는 거죠. 폭발열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CO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암기를 해놔야 돼요. 왜 내홍 폭분, 내홍에다 염소산 칼륨을 넣느냐? 폭발열을 높여가지고 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빨리 폭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CO,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이 일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 그 특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18번. 자, 순폭 시험에 있어서 순폭도를 나타내는 값은 우리가 순폭 시험에 있어서 순폭 시험. 몇 번 했죠? 우리가 순폭도 N은 S를 D다. 그래서 사상 순폭 시험 할 적에 우리가 폭약, 약경, 똑같은 약경을 쓸 적에 요 약경을 만약에 D라 건다. 그러면 약경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중심에서 우리 이걸 S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폭도 N은 거리분의 약경을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순폭 시험에 있어서 순폭도를 나타내는 값은 최대 순폭 거리가 뭐예요? S죠. S를 약포경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S를 D로 나눈 것이다. 맞죠? 여기 요 공식을 설명하는 거니까 1번이 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 19번. 문제 19번은 화약이 폭발하여 가장 큰 압력을 나타낼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구배에서 대한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화약이 폭발하여 가장 큰 압력을 나타낼 때까지의 시간 구배에 대한 시험에서 해당하는 것은 유리산 시험. 여기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압력을 나타낼 때까지의 시간. 폭발하여 가장 큰 압력이 쭉 압력이죠. 그죠? 가장 큰 압력. 요거는 뭐냐면은 화약이 폭발하여 가장 큰 압력을 나타낼 때까지의 시간 구배에 대한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유리산 시험. 유리산 시험은 안정도 시험이고, 그 연판 시험, 납판 시험은 예를 들어서 뇌간의 성능 시험이 되는 거고, 낙추 시험은 우리가 낙추하면은 뭐가 됩니까? 임계 약경 해가지고 감도 시험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맹도. 여기 맹도죠, 맹도. 우리가 맹도 시험. 그 폭발 위력과 관계되는 거죠. 맹도는. 그래서 폭속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니까, 뭐냐 하면은 폭약이 폭발하여 가장 큰 압력을 나타낼 때까지의 시간 구배에 대한 시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맹도 시험입니다. 맹도. 우리가 헤스 맹도. 또는 캐스트 맹도. 그죠? 이런 게 있죠. 맹도 시험이에요. 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폭속이 그 동적 위력이 센 거예요. 동적 위력. 그 다음, 아까 이거 했는데, 자, 펜트리트, 이거 도폭선, 우리가 도화선하고 도폭선의 차이점은 뭐예요? 심약의 차이점이죠? 요거는 도화선은 흑색 화약이고, 도폭선은 뭐예요? 폭약을 엮는 거죠, 폭약. 그러니까 폭약을 엮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펜트리트를 심지실에 묻혀서 만든 2종 도폭선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2종 도폭선은 펜트리트는 아까 정리해줬죠? 펜트리트는 뭐예요? 우리가 2종 도폭선이죠. 2종. 그죠? 그래서 펜트리트, P 도폭선, H 도폭선, 그죠? T 도폭선, PA 도폭선은 1종. 그러니까 펜트리트를 심지실에 묻혀서 만든 2종 도폭선은 펜트리트는 우리가 P 도폭선이라고 그러죠. 피크린산을 우리가 PA 도폭선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TNT는 T 도폭소해라고 그러고, H는 헥소겐이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20번까지. 그러니까 20번 문제하고, 20번 문제하고, 아까 했던, 뭡니까? 그러니까 20번하고, 16번하고 비슷한 말이죠. 도폭선을 심리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문제 또 하나를 외우면 같이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번이 펜트리트. 그러면 펜트리트가 뭐예요? 펜트리트가 2종 도폭선에 우리가 PETN 그래가지고 2종 도폭선이 H 도폭선이 있고 P 도폭선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 H 도폭선은 뭐예요? 헥소겐. 그죠? RDX. 그 다음에 P 도폭선은 펜트리트. 또 문제가 1종 도폭선 그러면 1종 도폭선은 TNT. T 도폭선 그러면 TNT가 되는 거고, PA 도폭선 그러면은 일종은 T하고 PA는 피크린산.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제2과목 발파공학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발파공학이죠. 자, 자유면에 있어서의 반사응력파에 의한 인장 파괴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유면. 자유면. 우리가 프리페이스라 그러죠. 자유면. 자, 시험 칠적에 3차 시험 칠적에 당할 때 그 갑작스레 자유면이 뭐냐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면은 무조건 외계 또는 공기 이렇게 보면 외계와 접해져 있는 면, 공기와 접해져 있는 면. 그러니까 자유면에 있어서의 반사응력파에 의한 인장 파괴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뭐냐면은 자유면이 이렇게 있다. 자, 폭약이 이렇게 해가지고 폭약을 빵 할 적에 우리가 여기서 대체 뭐야? 압축파가 이렇게 가겠죠. 압축파가. 압축파가 갈 적에는 우리가 암석 자체는 압축 응력이 10이고 10대 전단 응력이 5고 인장 응력이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암석은 치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 압축력 10kg을 가해서 깨지는 돌은 인장으로 사람도 명치끝만 딱 치면 자빠지듯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인장력을 가하면은 10kg이 아니고 1kg만 가해도 돌이 깨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파는 꽝 할 적에 이 압축파에 의해서 돌이 깨지는 게 아니고 자유면에 도달했다가 반사되는 이 반사파에 의해서 반사파에 의해서 서로 당겨주는 인장, 반사파에서 인장력에 의해서 돌이 깨진다 하는 논리가 뭐예요? 홉킨슨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홉킨슨 이론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홉킨슨 이론이 뭐냐? 그럼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2차 시험도 물어봐요. 그 현장에서.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첫 번째 폭원에서 폭약이 폭발하면은 압축 충격을 안반에 발생시켜서 압축 충격파가 전파하게 된다. 이 과정이죠. 폭약을 폭발을 하게 되면은 압축파가 생겨가지고 압축파가 전파하죠. 어디까지? 자유면까지 전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압축 충격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얇은 판 모양으로 안반이 파괴된다. 일단 안반이 파괴되려 그러면은 일단 압축 응력이에요? 인장 응력이에요? 인장 응력이 우리가 홉킨슨 이론은 인장력이죠. 그러니까 압축 충격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뭐냐면은 인장 충격파의 인장 충격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얇은 판 모양으로 안반이 파괴된다. 얇은 판 모양. 얇은 판 모양으로 안반이 파괴된다 이런 얘기죠. 요걸 가지고 요걸 외워라.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우리가 그 발파공학 책에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평판 두께 나와 있는 공식이 있죠. 평판 두께 나와 있는 공식이 B는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EPA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 T에 뭐가 있습니까?
L1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B가 뭐냐 하면은 B 자체가 우리가 파단되는 평판 두께예요, 이게. 공식 파단되는 평판 두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T는 요 시그마 T니까 뭐예요? 인장이죠. 인장 강도죠. 압축의 그 인장 강도잖아요. 인장 강도. 그죠? 그 다음에 L1은 뭐냐면 파장이에요. 파장.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파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A는 뭐냐 하면은 PA는 뭐냐면 파두의 응력치입니다. 파두의 응력치가 돼요. 그러면은 자, 평판의 두께. 지금 현재 2번 문제 보면 압축 충격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하는 것은 인장 충격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얇은 판 모양의 안반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파장이 짧을수록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분모 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열 적에 파장이 짧다는 거는 여기 파장이 길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봅시다. 자, 파장이 짧은 거는 여기서 5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파장이 짧은 게 5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평판 두께죠? 다 숫자가 다 1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다 1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B하고 L1하고 비례하죠? 그러니까 평판의 두께하고 파장의 길이하고 비례하잖아요. 근데 파장이 5일 적에는 B도 5가 되는 거고, 파장이 10이 되면은 B도 10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요거하고 요거는 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판 두께는 인장 강도하고 비례하고, 그 다음에 파장하고 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평판 두께는 파두의 응력치하고는 반비례하는 거죠. 공식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얇은 판 모양의 안반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얇은 판 모양이니까 파장이 10이 아니고 5일수록 평판 두께는 얇아지는 거죠. 여기도 5가 되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이 공식을 놓고 비교하면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근데 여기 문제는 충격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얇은 판 모양의 안반이 파괴된다 하는 말은 맞는데, 거기에서 충격파가 무슨 충격파냐? 압축파 시그마 C가 아니고 시그마 T다. 인장력이다. 홉킨슨 효과는 인장력이죠. 다우는 전단 파괴 이론이고, 그죠? 발파 이론에서. 그 다음에 암석은 압축보다는 인장하에서 파괴가 쉽게 발생한다.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압축, 전단, 인장.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인장, 맞죠? 그 다음에, 안반은 입사할 때의 압축 충격파에는 그다지 파괴되지 않아도 반사할 때의 인장 충격파에는 보다 많이 파괴된다. 무슨 효과? 홉킨슨 효과죠. 그죠? 그거 설명하는 거. 자, 그렇게 하면은 21번은 충분히 이해하고 요 문제를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2번. 자, 작업 마무리 면의 안반을 보호하고 매끈한 굴착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굴착 예정선을 발파공을 천공하고 이 공을 본 발파보다 먼저 발파시키는 것. 우리가 마무리 발파하는 것은 트림 블래스팅은 뭐냐 하면은 마무리 발파가 트림 블래스팅이에요. 트림 블래스팅은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부터 먼저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외곽공을 마무리 발파하는 거. 이 외곽공을 이거 굴착하고 본 발파하고 난 뒤에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요거는 뭐예요? 트림 블래스팅이죠. 근데 작업 마무리 면의 안반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마무리 면, 여기에 대한 안반을 보호하는데 보호하는 것 중에서는 트림 발파는 여기를 먼저 발파하고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트림 발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매끈한 굴착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굴착 예정선의 발파공을 천공하고 이 공을 본 발파보다 먼저
먼저가 영어로 접두사가 뭐예요? 풀이죠, 풀이. 풀이가 먼저 선자 아닙니까? 먼저 선자. 그죠? 먼저 선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쪼갠다. 쪼갠다. 스플리터. 스플리팅. SPILTTING. 우리가 스플리터 하면은 SPITTER. 그만 쪼개는 것. 이런 거예요. 뭐, 스플릿 쪼개는 거, 기계. 근데 가위, 뭐, 시소즈 비슷한 거죠? 자, 스플리터가 되는데 스플리팅, 그만 먼저 쪼개는 거. 그게 뭐예요? 발파할 적에, 우리가 보통 발파할 적에는 제가 이것도 특허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신발을 먼저 발파하고, 그 다음에 외곽부 발파하고, 천단부 발파하고, 바닥부 발파하든지, 뭐, 바닥부하고 천단부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1번, 2번, 3번, 신발부터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프리스플리팅 어떻게 돼요? 터널은 좀 힘들어요. 사실 이게 구속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 외곽부를 먼저 요 외곽부를 먼저 발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한반 손상을 적게 하고 신발 쪽에 발파하는 진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잘라지니까 균열이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굴착 예정선의 발파공을 천공하고 이 공을 본발파보다 먼저 발파시키는 공법은 뭐다? 프리스플리팅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쿠션 블라스팅은 이렇게 노천발, 뭐죠? 벤치 발파 중에서 폭약이 이렇게 있으면 폭약을 이렇게 확대하면은 요게 최종 마무리 면,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구멍을 막아가지고 여기에 공간을 두고 폭약을 이쪽에 엮는 거죠. 이렇게 대나무로 막아가지고 폭약을 여기에 이어가지고 여기는 완충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에어 포켓을 줘가지고 완충 효과를 주는 것이 쿠션 블라스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스페이스 블라스팅은 WSB라 그죠. 와이드가 폭넓은 하는 건 요런 제네식 발파에 비해 가지고 와이드 스페이스는 제가 저기 동해의 사마강업소 그죠. 쌍용량에 원래 기존의 발파는 뭐예요? 우리가 기존의 발파는 이런 식으로 발파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선하고 공간격하고 거의 같이 동대해가지고 이런 블럭을 하는데 위에서 볼 적에 와이드 스페이스는 8W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격을 넓히고 저항선은 좁혀주죠. 근데 단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의 단면적이나 요거의 단면적은 같아요. 비저항량도 같고 단지 공간격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에서 8W 뭐 4에 뭐 8W 그러니까 4에서 8W 같이 공간격을 넓혀 가지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간격을 넓히고 그다음에 저항선은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저항선은 줄여주고 해서 발파를 하면은 요 재래식보다가는 요거 장점이 뭐예요? 돌은 요런 덩어리 돌이 깨질 수 있지만 요거는 요런 덩어리 돌이 깨질 확률이 적죠. 치석이니까 열로도 취약 부분에 금이 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은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되게 큰 덩어리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대개 발생, 그러니까 2차 발파, 세컨다리 블라스팅을 줄여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전기 발파의 일반적인 작업 순서로 맞는 것은 자, 발파 작업